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지금 대국민 연설을 진행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는 종전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는데요. 막상 이 오전 10시에 트럼프의 발언들을 쭉 보니까요. 이란에 대해서 2주에서 3주 동안 대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강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석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군사적인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와는 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당황을 한 듯한 모습인데 앞으로 2주부터 3주가량 이란을 향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핵시설이 이미 초토화가 됐고 이 핵시설 근처에서 위성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행동이 보이게 된다면 정밀 타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핵심 전략 목표를 우리가 원했던 건 거의 다 달성했다라면서 미군의 군사력에 대한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군사력을 또다시 강조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해협을 알아서 보유하고 알아서 석유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냥 가져가라라고 발언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자체가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발언들이었고요. 에너지 자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동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동맹국에게 미국산 석유 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산 석유의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발언 모두 다 우리와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토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나토 탈퇴의 시사 가능성에 대한 발언 속에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자국이 알아서 군사력을 높이고 군비를 더 증강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이 이제는 축소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유럽이 스스로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국방을 강화할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무기 수요에 대한 증가, 더 발주를 많이 할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발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방산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선 유럽은요 지금 무기를 즉시 생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점들을 보게 된다면 빠르게 납기를 하기도 하고 가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토의 규격과 호환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폴란드와 같이 유럽에 이미 수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입증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2라던가 K9 그리고 천무와 같이 롯겟과 전차 그리고 자주포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리고 군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됐을 때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나토를 탈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2023년에 국방수권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혼자서 나토를 탈퇴하는 게 불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승인이라던가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탈퇴를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은 유예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바로 탈퇴는 할 수 없고 트럼프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우선 발언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특히나 나토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만 좋은 거는 전혀 아닙니다. 유럽에 지금 미군이 한 7만 명 정도 주둔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유럽을 미국에서도 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토에서 탈퇴를 하고 바로 군사를 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결국에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전진적인 그 배치를 통해서 유럽 먼저 방어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군을 축소할 수도 있고요. 나토 작전에 참여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 방위 의무에 대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더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에는 공식적인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유럽 국가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설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유럽 국가들이 이제 자주적으로 국방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도 안보에 대한 압박 시그널을 좀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어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호의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핵과 근접해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병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국이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4만 5천 명가량이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 정도인데 거의 한 2배가량 늘려서 또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도 트럼프의 전형적인 강경한 메시지의 스탠스 중 하나고요. 결국에는 압박적인 메시지를 또 이렇게 날린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트럼프의 행동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군사 부담을 분담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때릴 수도 있고 무기를 더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지렛대 카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군사적인 압박이 안보 이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통상 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와 같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꺼내드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염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를 쥐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단연 방산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트럼프의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고 또 유럽 국가들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군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리스크를 통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라던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운과 조선인데요. 중동 항로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면 운송 항로가 길어지게 되면서 해상 운임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해운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관련해서는 LNG라던가 에너지 관련된 수송선들 그리고 좀 큰 선박들에 대한 또 니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 또 조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방산과 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죠. 이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수혜 가능 업종들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매크로적인
본격적인 이벤트가 끝나게 됐을 때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ESS 관련된 기업들 이제는 좀 저점을 띄고 반등할 수 있다, 실적을 타고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2차 전지 쪽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